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활용은 여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문제풀이, 식 위주의 설명을 할 거고요. 자세한 정답은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뒤따라 출발하여 만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는 도서관으로 분속 60m로 걸어가고 14분 후 서희는 분속 100m로 자전거를 타고,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같은 길로 도서관을 향해 갔다. 그래서 도서관에 동시에 도착하였다라고 할 때 대위가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바로 이 선생님이 밑줄 그어준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뭐냐면 같은 길로 도서관에 똑같이 도착을 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러니까 같은 길로 가서 동시에 이제 도서관에 도착했다라는 건 대위의 거리랑 그 다음에 서위의 거리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다라는 식으로 첫 번째를 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동시에 도착하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대위가 걸린 시간을 이만큼이라고 잡아봅시다. 대위가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위가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도착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몇 분 후에 지금 14분 후에, 그러니까 14분이 지나고 여기서 바로 누구가 출발을 해서 서위가 출발을 해서 동시에 도착하였다라는 건 도착한 이 지점은 똑같겠죠. 그래서 서위가 걸린 시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뭐? 그러니까 대위가 걸린 시간은 서위가 걸린 시간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주면 되겠구나. 14분을 더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는지를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자를 잡아야 되겠죠. 뭘 문자로 잡을 거냐? 바로 대위가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X로 잡으면, 자, 그러면 우리는 서위가 걸린 시간을 자연스럽게 뭐로 잡고 Y로 잡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만들어 볼게요. 대위의 거리는 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몇 X, 60X는 서위 거리, 100Y 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위의 시간 그대로 뭐는 X는 서위에 걸린 시간 Y에다가 14분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본다면 60X가 100Y인 거 하나, 그 다음에 X는 Y 플러스 14인 거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연립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읽으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8km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는, 자, 견우, 직녀 오랜만이다, 그죠? 자, 서로를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해 어느 시점에서 만났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이게 완전 포인트예요. 서로를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딱 만났다.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견우는 시속 8km, 직녀는 시속 6km로 뛰었을 때 견우가 뛰어온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면 바로, 자, 서로를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리가 총 몇 킬로? 2.8km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고요? 견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직녀가 있었대요. 자, 안타까운 사랑이죠. 자, 그래서 서로 뭐 했어? 마주보고 뛰었다라고 했던 건 여기 이렇게 오면 직녀는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와서 어느 시점에서 딱 동시에 서로 이 지점에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만났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견우가 간 거리죠. 견우가 간 거리. 그 다음에 여기는 직녀가 간 거리죠. 자, 그러면 둘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견우가 간 거리와 직녀가 간 거리를 더하면 총 몇 킬로 전체 거리 2.8km가 나오겠더라라는 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자,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해서 만났다라는 건, 동시에 땅 해서 시작해서 딱 만났다라는 건 두 사람이 뭐 한 게, 그렇죠. 두 사람이 걸린 시간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서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라는 건 동시에 땅 해서 막 해가지고 딱 만났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간 시간과 너가 간 시간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식을 만들어내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무슨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늘색. 자, 그러면 견우가 뛰어온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라고 잡는다면, 아하, 그러니까 직녀의 거리를 나는 뭐로 잡고 자연스럽게 y로 잡고 식을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첫 번째 식 만들어 볼게요. 견우의 거리 얼마와 x와 직녀의 거리 y를 더한 것이 2.8이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예요? 두 사람의 시간이 같다라는 거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여러분. 자, 그러면 견우의 속력은 시속 8km였으니까 8분의 x, 견우가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직녀 같은 경우는 시속 6km네요. 그러면 6분의 y, 직녀가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요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트랙 문제인데요. 이 트랙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유형인데, 자, 문제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요렇게 원형 트랙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A랑 B가 동시에 이제 출발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같은 방향으로 가냐 반대 방향으로 가냐인데, 일단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B가 있는데 B가 더 빠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A가 요만큼 이제 가겠죠. A는 요렇게 갈 거고요. 자, B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A를 지나쳐서 쭉쭉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A와 만나는 요 시점이 올 거예요.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B가 간 거리 있죠? B가 간 거리에서, 그러니까 B가 지금 한 바퀴 하고도 이만큼을 갔잖아요. 그랬을 때 A가 간 거리를 뭐 해주면, 빼주면 바로 몇 바퀴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의 거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뭐라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아이고, 조금 좁은데. 아, 여기 밑에다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트랙이,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는데, 아이고, 원이 소심해졌어. 자, A하고 B가 이렇게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는데 얘는 이번에는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럼 A가 요렇게 올 때 B는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도 어느 시점에서 딱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진짜 쉬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여기서는 몇 바퀴, 한 바퀴가 딱 나오겠더라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잠깐 지우고,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원형 트랙이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다 할까요? 원을 다시, 그래서 요게 이제 400m래요. 총 400m인 원형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의 한 지점에서 태연이와 유나, 소녀시대 등장이네요. 자, 태연이가 여기 있고 유나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래서 트랙을 따라 동시에 출발하여 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20초 만에 처음 만나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지금 식이 나와야 될 건데, 자, 반대 방향으로 달린대요. 그러면 자, 태연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릴 겁니까? 유나는 요렇게 달리겠죠, 여러분. 요렇게 달려서 지금 요렇게 딱 만난다는 게, 이 만난다는 게 얼마 만에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20초 만에 처음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딱 20초 만에 처음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자, 일단 태연이가 유나보다 더 빠르대요. 그 다음에 유나의 속력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유나의 속력을 내가 X라고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태연이의 속력은 Y라고 놓고 들어갈게요. 아, 근데 여러분 태연이가 더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태연이의 속력을 X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따가 같은 방향에서는 뺄 거잖아요. 빠른 거에서 느린 걸 뺄 거기 때문에 Y에서 X를 빼는 것보다 X에서 Y를 빼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물론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빠른 I를 X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태연이의 속력을 X, 그 다음 유나의 속력을 Y라고 놓고 자,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태연이의 간 거리와 유나의 거리를 더했을 때 그대로 몇 미터, 한 바퀴 400m다 라는 식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시간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 둘 다 20초가 걸렸죠. 그러면 20x 더하기 20y가 400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 뽑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 뽑으러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분 40초 만에 처음 만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끊고 바로 두 번째 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요거 그림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400m인 애가 있는데, 자, 똑같이 출발선상은 똑같았어요. 여기가 태연이, 그 다음에 여기 유나.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태연이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럼 태연이가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올 동안 유나는 얼마밖에 못 간다는 거야? 요렇게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식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태연이의 거리에서 누구의 거리를, 유나의 거리를 뺀 것이 얼마겠구나, 400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태연이의 우리가 거리를 볼 건데 요번에는 1분 40초죠. 근데 얘는 초로 갔으니까 여러분 요거 100초로 바꿔야 되겠죠? 총 100초에 만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100초 걸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x에서 100x에서 100y를 뺀 것이 400이다라고 요렇게 식을 만들어줘서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되네요. 너무 쉽게 x 더하기 y가 얼마더라? 20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얘는 x-y가 얼마더라? 4다라는 거에서 요렇게 x 더하기 y는 20, x-y는 4 해가지고 쉽게 연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답을 빼주시면 되겠죠. y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바로 읽어볼게요. 자, 어느 가게에서 사탕과 과자를 팔고 있대요. 자, 사탕 5개를 팔고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1대2였고요. 분명히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올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자 25개를 팔고 나니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3대1이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와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남은 사탕과 과자의 개수를 각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게 완전히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있다면 현재를 물어봐도 일단은 과거를 문자로 잡아라 해서 증감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얘도 조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마지막에 남은 현재 남아있는 사탕과 과자의 개수를 구하라고는 했지만 나는 얘를 문자로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원래 있었던 사탕의 개수와 과자의 개수를 문자로 잡아줘야 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탕의 개수를 x, 과자의 개수를 y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첫 번째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내가 처음에는 사탕 몇 개를 팔았어요. 5개를 팔고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사탕 5개를 팔았으니까 사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x-5로 남았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과자는 그냥 그대로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y는 몇 대 몇이었다, 1대 2였다 라는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비례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식을 고쳐주면 돼요, 여러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걸로 y는 2x-10으로 이렇게 식을 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번에는 과자를 25개를 팔고 났더니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3대 1이었대요. 일단 아까 사탕 5개를 팔고 나서 사탕은 더 이상 팔리진 않았네요. 그럼 그대로 남은 사탕은 그렇죠. x-5로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경우는 25개를 팔았죠. 그럼 y-25는 몇 대 몇이었다? 3대 1이었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들어가서 3y-75가 x-5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식을 연립해 주시면 쉽게 나올 건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도 x, y 값이 답은 아니겠죠? 여기서의 포인트 왜? 나는 내가 구한 건 x, y겠지만 남은 사탕과 과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탕의 개수는 결국 x-5가 답이 될 거고요. 남은 과자 같은 경우는 y-2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실수하지 말고 구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합급 문제를 볼 건데요. 요것도 간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합급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막 70%, 85%, 80, 600g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나오고 퍼센테이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나? 막 읽기 싫다? 막 이렇게 좀 멀리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금이 70% 포함된 합금과 금이 85% 포함된 합금을 섞어서 금이 80% 포함된 합금을 600g을 만들려고 한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런데 금이 70% 포함된 합금, 이게 뭐죠? 금이? 또 오타가. 죄송해요, 여러분. 금이. 자, 85% 포함된 합금량을 각각. 자, 이렇게 선생님 지금 대충 읽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지금 요거의 양을 x라고 넣고 요거의 양을 y라고 누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덩어리를 지금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에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이게 싹 다 금은 아니고 이 덩어리에는 금이 70% 포함되어 있는 합금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총 이제 xg을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덩어리 합금에는 금이 85% 있대요. 이 덩어리가 총 yg이라는 뜻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식이 나와줘야 되냐면 바로 식은 여기서 이미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다. 일단 두 개의 합금을 섞어서 금이 80% 포함된 합금 600g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x와 y를 섞어서 총 몇백 그램? 600g을 만들 거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어디서 나와주면 되냐면 여기서 나와주면 돼요. 합금을 섞어서 금이 80% 포함된 합금 6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에요. 뭐냐면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죠. 총 70짜리 xg하고 총 85짜리 yg을 섞어서 내가 총 몇 퍼센트를 만들 거라고요?
80%를 만들 거라고요. 몇백 g짜리? 600g짜리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식을 써주시면 XY 값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합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쉽다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활용 파트 마무리 지을 거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